안녕하세요. 기능력 플러스 유튜브 채널의 유쌤입니다. 이번 저희가 기획한 건강도서 저자와의 인터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박민수 박사의 저울 면역력을 들고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능학 플러스 가족분들. 저는 이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요. 서울대병원에서 가정학과 전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박민수 박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구독자가 21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기능학 플러스 같이 훌륭한 채널에서 제 책을 소개해 준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강남구 노련동에서 가정학과원을 개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책 이름이 박민수 박사의 저울 면역력이잖아요. 이 저울 면역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건강관리법을 담아주셨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책을 이제 쓰려고 생각한 거는 작년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코로나가 올 줄 알고 이런 책을 썼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하면서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면역력의 저하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의 어떤 면역력 저하가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징후들이 젊은 층에서도 대상포진이 되게 늘어나고 있고 폐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조에 살펴봤더니 우리 먹거리, 그러니까 토양오염에 의한 먹거리에 이제 어떤 부실함,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최근에 굉장히 극성을 부렸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또 공교롭게 코로나 오면서 또 산업활동이 줄어들면서 미세먼지는 줄었지만, 그런 미세먼지를 살펴보면서 현대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행적인 환경 요소가 면역력의 저하를 낳고 그거 자체가 건강의 문제를 낳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뭐 대기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그런 요소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 환경이 면역력을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교류, 면역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내부와 외부의 소통에서 나타나는 어떤 과정에서 우리 몸을 지키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장 면역이 건강을 지키고, 우리가 숨을 쉴 때 외부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또 호흡기 면역을 잡아줘야 되는데, 사람들의 외부적인 소통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외부의 환경들은 굉장히 많고 사람들의 생활 습관 역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컨셉은 면역력이 무조건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행적인 요소, 그러니까 외부의 오염이나 환경의 어떤 위협이 더 가행되고 있는데 거기다 더 가행으로 집어넣고 있으니까 면역력의 문제가 만성염증을 거치면서 더욱 악화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의 결핍은 면역력의 가행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그러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거고, 사실은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면역력의 문제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라는 어떤 단어, 문제에 대해서 책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아마 16건이가 17번째 책일 겁니다. 그래서 면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았는데 마침 또 이렇게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면역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면역이 무조건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대인의 삶이 다 가행이잖아요. 그죠? 균형 잡힌 이제 면역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울이라는 단어. 저울은 균형과 중용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울 면역이라는 단어에 착안해서 책을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저울이라고 말씀드렸죠. 저울이 그러면 가장 이렇게 좋을 때는 균형을 이룰 때인데, 자, 한쪽은 이제 우리의 내부의 면역력, 그러니까 내부의 건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외부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우리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위협이라든지 삶의 환경들이 있는데, 이 삶의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행으로 오게 되면 면역력이 기우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균형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면역력이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을 이렇게 잘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래서 요새 비운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비우고 정리하고, 환경적 위협들을 비우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삶 속에서도 그것을 외부의 위협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어떤 건강의 어떤 신념이라든지, 그래 뭐 되게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보면 예민하신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성격적인 요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신의 건강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자신감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잡아주고, 그래서 삶 속에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너무 이제 가행적인 욕심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나약한 의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잡아주는 게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삶의 균형이란 단어에 했죠.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더 중요한 게 앞으로는 중용과 균형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중용과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삶의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핵심적인 고리가 자, 면역력은 뭐로 이루어지냐면 혈관, 호르몬 기능, 면역 기능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맞을 때 최적의 이제 면역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이 면역의 균형을 잡아주고 혈관이 면역의 어떤 기능을 원활하게 이제 전달해주고 장과 폐가 이제 서로 도우면서 면역력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스트레스 자체가 만성 염증으로 가지 않도록 하면서 만성 통증과 만성 피로를 막아주는 그런 네 가지 영역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건강을 위해 실천하시는 것들 중에 꼭 지키시고 있는 나만의 건강법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 젊었을 때 그래서 건강의 면역력을 아껴야 됩니다. 그 젊었을 때 면역력을 아껴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현대인들이 위협하는 건강의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가 면역적인 경향이거든요. 자, 자가 면역은 뭐냐면 내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건데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를 봤더니 그러니까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파괴, 삶과 일의 파괴, 그로 인해서 만성 가로가 우리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것 자체가 만성 염증이 되고 만성 피로가 되다 보니까 우리 몸이 면역세포가 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아토피나 두드러기나 장염이나 이제 여러 가지 자가 면역 경향들이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우리 면역세포들이 소진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살살이 지나가면서 우리 몸의 신체적 항상성이 다운되거든요. 이제 급락하는 시점부터 면역력의 저하가 나타나고 그때 찾아오는 병들이 대상포진, 암 같은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을 아끼기 위해서는 SSEN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센. 그러니까 적정 면역을 가지기 위해서는 센, SSEN 뭐냐면 SSEN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 가지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S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걱정과 불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면역력의 가장 큰 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생각 중지 훈련을 많이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생각하자마자 생각을 딱 하면 바로 생각이 스탑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제가 확보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수면이죠. 슬립. 두 번째 S 슬립인데 적정 수면 시간. 6시간에서 8시간 자기 자고 났을 때 피로가 풀리도록 자는 게 중요하고 잠의 질을 또 좋게 하는 게 중요하죠. 잠의 질을 좋게 하려면 낮은 낮, 밤밤이 돼야 돼요. 낮은 낮답게 햇빛을 충분히 쬐서 비타민 D와 멜라토닌을 활성화시키고 밤에 잘 때는 소음과 그다음 빛을 완전히 제거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E죠. 엑서사이즈. 운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을 운동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기라든지 뭐 우리 유 대표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SNS에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테니스 친다든지 올리는 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이제 운동은 하나의 이제 선택적 요인이 아니고 필수인 요소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활동 속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이 움직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수근 허벅지 운동에 대한 스쿼팅을 같이 하면서 하루 목표량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은 N이죠. 뉴트리션. 그래서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고 적정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622 아니면 532 정도를 반드시 채우려고 노력하고 하루 세 끼를 이제 즐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SSEN을 할 때 최고의 이제 면역력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잠, 그리고 운동, 영양. 그걸 다 실천하고 계신다는 게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남기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과 이제 마음과 몸이 다 피폐해지는 시기인데요. 어쨌든 이 시기는 지나갈 겁니다. 근데 이 시기가 지나갔을 때 우리가 망가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마음도 몸도 망가져 있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능학 플러스 이제 우리 채널이 굉장히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학 플러스에 나오는 좋은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건강 정보도 너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선별된 정보들을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것부터 실천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제 코로나는 물려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충전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시기가 시작됐을 때 더 힘차게 될 수 있는 우리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책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박민수 박사의 저울 면역력입니다. 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건강도서 저자와 인터뷰,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다시금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자, 박민수 박사의 저울 면역력, 이미 많은 주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든든한 건강 지침서로서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많이 아주 오래 사랑받는 장수 베스트셀러가 되길 기원할게요.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박민수 박사의 저울 면역력 책 2권을 준비하였고요. 원장님께서 자필 사인을 해주셨어요. 추첨을 통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이상 제1회 건강도서 저자와의 인터뷰 서울 MD병원 박민수 원장님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